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올해 10월 광양에 이제 43,000톤 정도 규모의 그 리튬 공장 완공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 모멘텀이 포스코 홀딩스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주식이긴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좀 식지 않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일타 강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철강, 비철금속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철강 얘기부터 하게 되면 중국발 호재? 네. 철강주 힘 좀 받는 겁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좋은 것은 이제 리튬 관련된 그렇죠. 수직 계열화 그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원석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벌어진 거죠.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철강 섹터는 작년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철강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열연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미국 쪽의 열연 가격이 12월 달 작년 12월부터 6번 이상 가격 이제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후행적으로 이제 국내 철강 열연 가격도 아마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쪽도 뭐 미국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이 따라가는 것 같고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했지만 조금 슬로우하긴 합니다만 방향은 역시 이제 위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이 약 2,660조 정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2분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관련된 지표도 상당히 호조로 나오면서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뭔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쪽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작년의 흐름들이 역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철강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철강사를 보고 있으면 고로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상대로 작년 4분기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걸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강판 부분도 이제 작년에는 가격 인하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기차가 나와도 그렇습니다. 뭐 껍데기는 강판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기료 업체들은 아마 수요 유축이나 전기료 등의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 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도 1분기에 아마 전기료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괜찮을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1분기 관련된 부분에서 커버리지를 한다면 뭐 철강과 비철금속 전체로 아울러서 봤을 때 아마 고려 아이는 그 숫자로 보면 인라인,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할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영풍은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메탈 가격에 대한 상승과 호주 SMC 아연 생산량의 증대 때문에 아마 작년 4분기 대비 고려 아연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보이고 일본 1분기 컨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라인 쪽에 들어간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방산 산업이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뭐 탄피나 이런 게 부족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11월 이후에 구리 가격 상승도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뭐 구리 가격 상승을 만약에 이야기 보자면 구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졌다가 톤당 $9,000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뭐 $10,000 이상 갔던 구리 가격이 조금 빠졌었는데 대부분 경기를 선행해서 이제 구리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경기가 아주 불타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 관련된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구리 관련된 재고량이 글로벌리 한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낮은 지수이죠. 그래서 최근에 소비량 관련해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에 구리 관련된 소비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쪽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리 재고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2위 구리 생산지인 페루에서 공급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페루 쪽은 수출량이 작년 그 1, 2월 이내에서 뭐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채굴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선적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2분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전기차 쪽의 수요가
구리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구리 가격이 좀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구리 광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 컨설팅 회사인 CRU라는 그룹에서 그 리포트를 냈는데 향후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리 관련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원 개발 관련주들도 꽤 움직였죠.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 네. 이런 종목들도 좋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철강을 봤을 때는 뭐 중소형 철강사 이쪽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다 픽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역시 관련된 리튬 관련된 그러니까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주식이기도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생각보다 과거에는 뭐 그렇게 무거운 주식 누가 사냐 했겠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포스코 그룹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좀 대장조서 역할을 여전히 해줄 것이고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풍산 네. 이런 종목들이 구리 관련 쪽인데 실질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잠깐만 정리 한번 좀 네. 쉬세요. 목이 아프신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 포스코는 네. 이제 철강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인데 그죠? 네. 지금 홀딩스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홀딩스에 워낙 그 말씀하신 2차 전지 그 좋으니까 그죠? 네. 거기 철강까지 좋아지니까 네, 좋아지는 맞습니다. 거고 그죠? 다음에 가는 게 우리가 뭐 현대제철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철강사 조금 움직이는 게 뭐 세아제강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워낙 좋으니까 이제 좀 좋게 가고 나머지 무거운 철강보다는 비철금속 쪽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네. 좋다. 그렇기도 하고요.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아제강은 네. 이제 사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지만 예. 주가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세아제강은 역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원유가 또 올라가게 되면 원유 수송관 이런 쪽에 네. 제강 쪽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 추정컨대 1분기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좀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은 세아제강 이야기가 별로 이슈화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1분기 숫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구간을 왔다 보시면 세아제강도 네. 지금은 뭐 관심적으로 충분히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왔네. 네, 철강도 많이 올라왔네.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거는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 풍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네. 끊었는데요. 네, 네. 네. 풍산 또 풍산 홀딩스. 네, 맞습니다. 그럼 좋대요. 예. 네네.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뭐 이 폴란드 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풍산이 이제 2월 달에 예. 관련된 계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 관련 쪽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아마 탄약 뭐 있죠. 포탄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을 굉장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던 그 방산 부분이죠. 풍산 내부에서 그 부분도 올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만약에 이제 너무 민간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공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난 2월 달에 유럽 쪽으로 이제 풍산이 뭔가 수출을 한 계약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와 좀 연계된 뭐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방산 부분 쪽에 탄약, 포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풍산 쪽에 유럽향,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 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뭐 미국 쪽에 총기 규제법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맞아요. 예, 새로 총기를 못 산다 그러니까 악재라고 인식을 막 했었죠. 네, 근데 빨리 사자 뭐 이렇게 되면서 아, 빨리 사자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그 규제되기 전에 빨리 사자 그래가지고 뭐 총알 뭐 이런 것들 사재기가 뭐 일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 네. 쪽.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수출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기존의 미국 시장 말고 유럽 쪽으로 네. 풍산이 지금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포탄 관련된 계약이 나온 부분은 결국은 뭐 실적 또한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리가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구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제 좋겠죠. 기존에 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리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 수요 단에서 본다면 지금 여전히 아까 재고량이 워낙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재고량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풍산 관련 종목이 아마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이구산업, 뭐 대창, 서원, 뭐 LS 이런 종목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뭐 풍산 홀딩스까지도 움직이는데 네. 뭐 너무 개별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뭐 변동성도 크고
뭐 예를 들어 뭐 풍산이 좀 덜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개별 종목들이 또 뭐 수급 쪽으로는 더 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이구 산업이나 뭐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을 커버리지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뭐 LS라든지 풍산,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세아제강 등 이런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면 아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풍산 같은 경우는 단계 좀 올랐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법 좀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서 뭐 바로 뻗어간다 보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조정이나 눌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깊은 조정이나 눌림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마 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붙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무거운 주식이. 네. 그러니까 뭐 L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력, 전기 뭐 이런 비철금속 말고도 네. 그쪽도 LS도 워낙 그런 친환경 이런 쪽에 이제 좀 네. 인프라 이런 쪽에 그룹 자체가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딸려서 올라오는 거고죠. 네, 사실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마무리 국면으로 가게 되면 네. 원달러 환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달러가 약세 쪽으로 들어가면 보통 비철금속 이쪽은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도 어떻게 보면 좀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보이는 거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올해 10월 광양에 이제 43,000톤 정도 규모의 그 리튬 공장 완공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 모멘텀이 포스코 홀딩스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뭐 큰 주식이긴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좀 식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네. 조정 이후에 1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해 연간 베이스를 한번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네. 있겠습니다. 철강과 비철금속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번외로 하나 고려아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고려아연도 사실은 아까처럼 뭔가 전통적인 산업 플러스 그죠? 네. 뭘 하는 쪽에 이제 부각받는 거잖아요. 네. 화학업체들도 다 2차 전지하고 뭐 소재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받는 것처럼 네. 고려아연도 그때 뭐 LG화학하고 손잡아서 이쪽 한다 그랬고 그죠? 네. 굉장히 밝은데 여기는 뭐 지분 경제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네요. 고려아연은. 뭐 고려아연은 뭐 뭔가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뭐 연계해서 예. 사업을 같이 조인트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뭐 특별한 이슈 부각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분 경쟁은 글쎄요, 뭐 지금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뭐 예. 외부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단언하기가 좀 쉽지 않은 뭐 복잡한 구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 경쟁을 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런 컨텐츠 속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고려아연은 이제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최근에 말씀하셨던 포스코 홀딩스도 그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거. 네. 그다음에 그렇게 뭐 지금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 화학 섹터 중에 LG 화학이 올라가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내재화 관련된 이슈가 상대적으로 지금 LG화학이 2차 전지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전적인 전통 산업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정상적인 밸류를 받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만 계속 저평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운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멀티플 상향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이 명목적으로 보이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받고 주가 움직인 거거든요. 뭐 화학주 LG화학이 좋다고 뭐 지금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커스는 포스코 홀딩스가 내부적으로 그룹 내부적으로 리튬을 포함한 여러 이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원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직 결합가 아주 잘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LG화학도 양극재 내에서 LG 그룹 주 내에 아마 LG 에너솔루션을 포함한 그 내재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계속 가면 내재화 비율이 높아지면 LG화학이 결국은 양극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조금 2%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에코프로 이제 이코프로도 사실 홀딩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포스코 홀딩스, 네, 풍산 홀딩스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맞습니다.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고, 와 고려아연은 시총이 이렇게 많은 줄 깜짝 놀랐네. 10조인데 10조 8천억이고 풍산은 1조 2천억이야. 네, 맞습니다. 와, 이 네. 두 회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는데, 그렇죠? 조금 더
풍산 같은 게 풍산이 조금 더 가벼울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고려아연은 사실은 그 재련 수수료 네. TC가 더 중요합니다. 네. 재련 수수료를 어떻게 TC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 회사의 수익에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접근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고려아연은 뭔가 기존 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고려아연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답답해서 그저 못 네. 가니까. 근데 뭐 또 언제 네. 어떻게 네. 뭐가 또 발표될지는 모르죠. 네, 네. 사실 고려아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철강과 비철금속의 최근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박근영 부장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